이 전기 형광등 같은 것도 지금 계속 그냥 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켜 있고 한 번 꺼지고 한 번 사진 꺼지고 이렇게 바짝바짝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사실 우리 상도 그렇다는 거죠. 상도 실제로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실제로 내 모습이 좀 탁 서 있지만 사실은 내 모습이 보였다가 살았다 보였다 살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가 한번 공간 한번 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보이고 딱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착각을 하고 계속 서 있는 걸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공간이 별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영이 얘기하면은 공간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애고 시간에서 바라보는 것이 효예요. 그 잠을 칠 때도 효에 시간 공간에서 접근해서 할 수가 있고 시간에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지만 우리 동양은 시간 공간을 다 돼가면서 그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양 쪽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공간은 공간이고 시간은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가 되니까 또 하나의 세상이 나오는 거죠. 시곡이라는 세상의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펼쳐나가는 건데 이 한도선 자체도 이제 그 뭐 시간 공간이랑 딱 면밀하게 이렇게 규정해서 한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근데 큰 틀에 우리 동양학은요 본능적으로 이 우주 시간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사건 시간이고요, 물건 공간이잖아요. 네, 이런 사물 자체가 하나의 자체가 벌써 시간 공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모든 영화에 시간 공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무시전에 쓰는 것 뿐이지만 실제 개념상에 보면 시간 공간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서양과 공간을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 공간의 개념을 벌써 하나로 온전히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음양과 오행으로 계속 우리가 흘러왔는데 이제는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삼극으로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매체버렸는데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그냥 1차원 이건 뭐 제 개념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제 하는 시간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간은 이제 뭐 2차원, 뭐 시간은 3차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보통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우주변을 나오면서 나갈 겁니다. 제 학문이 이렇게 되는데 이 1D는 3차원, 2차원, 3차원 알아도 되고요. 뭐 선, 면, 뭐 입체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로직을 만들어내는 진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가 하나의 로직 가지고 이뤄내는 로직이고요. 이거는 두 개의 로직이 합쳐서 이루어진 로직이죠. 반드시 괴 같은 거 보면 음양이 반드시 두 개 가지고 진리가 성립되잖아요. 두 개의 로직 가지고 성립되고요. 25번 세 개의 로직 가지고 성립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로직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2차원적인 세상이었고요. 앞으로의 이제 세상은 이 세 개의 로직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 쪽에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보면요, 실제 우리 세상에 보면 이 세 개의 로직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직도 이 원자 자체를 깨가지고 더 분석해 들어가니까 쿼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쿼크라는 게 몇 개의 논리가 세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세 개의 논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들이 뭐 제가 알기로 전기 자체가 디지털도 세 개로 논리를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 개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작게는 이제 내 소립자 입장에서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또 크게 역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1차원적인 세상, 2차원적인 세상, 3차원적인 흘러갈 거란 말입니다. 크게. 그래가지고 그걸 뭐 3,000년의 뭐 주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역 시대가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3차원 세상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크게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시대는요, 다른 것이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고 이거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파워 면들입니다. 파워. 세계를 합쳤으니까 당연히 힘 파워가 세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보면은 예전의 움직임하고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것이 요새는 뭐 비가 와도 보면은 옛날 우리 200mm, 100mm 이렇게 오는 그런 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오면 400mm 오면 그냥 왕창왕창 쏟아지지 않습니까? 눈이 와도 그렇고요. 황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패턴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죠. 예.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보고 이 삼국 사상을 가지고 이제 정형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삼국 사상으로 되어 있는 학문들은 동양에서 이 일부 선생님 이하로 정역분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이제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개념이 한국의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논리에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 한조 선생님도 이 삼국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서양을 이렇게
총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 뭐 쉽잖아요. 예. 총론이 통일하는 건 뭐냐면 서양과 동양의 둘이 비교를 하는 건데 서양은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해서 각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 자체를 쓰면서 비판해서 그 하나의 역사를 할까요? 그 여러 가지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 총론은 이제 이 동양은 이제 삼국이라는 논리 가지고 세상을 우주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 얘기죠. 우주는 각자 처형을 설명할 수 빼고 없고 동양은 하나의 삼국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원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정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게 총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총론. 이게 전체 이 우주변화 원리를 자각하는 큰 틀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명 얘기했는데 저 역시 뭐 원리 중심으로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명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처음에 등장한 게 동양학 등장하면 채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채용은 한의학 하시는 분도 보면 채용이라는 용어는 다 아시고 또 특히 사주 하시는 분은 처음에 보면 채용이라는 용어 들어갑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채용이라는 게 또 불교 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이라는 말들은 용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웬만한 뭐 유명하신 분한테 채용이 뭡니까? 하면서 보면 따따따라 하고 설명을 잘 좀 따라라 합니다. 이 채용 개념. 보면 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같은 경우는 채용을 가지고 가장 또 논쟁이 됩니다. 채용이 뭐다, 채용이 뭐다. 서로 막 채용에 대한 논쟁. 사실 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 그 채용이라는 게 이게 기본에 이건 채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설정 아닙니까? 우리가 우주를 갖다가 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정을 했다는 하나의 사상이랄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틀이잖아요. 공식이랄까요? 그냥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용어잖아요. 용어. 이게 용어인데 이걸 갖다가 나는 이런 체험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체험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동양에는 체험이라는 개념이 뭐다.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그런데 뭐냐면 그 결론이 책에 있고 그렇게 역대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이라는 개념이 그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양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양의 설정을 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다. 뭐냐면 그거는 책에 나온 얘기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떠하자는 얘기죠. 뭐냐면 우리 동양의 기본 설정들이 쭉 있으면 그 틀을 배우고 나서 뭐냐면 오행은 뭐고 목은 뭐고 화는 뭐고 이것도 배우고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동양학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사상이 들어가는 거지. 이 설정을 갖다가 하는데 목은 나는 뭐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가 다 각자 목소리를 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동양학이. 우리 기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틀을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틀을 만들었을 때 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리관을 만들었을 거다 얘가 우주에.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서로 정해가지고 그 정해 있고요. 그걸 알자는 거죠. 예. 우리가 알자는 얘기지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단순한 용어 맞아. 자, 잠깐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뭐냐? 총론의 그 뒷부분입니다. 뭐냐면 서양 철학의 맨 뒷부분입니다. 서양 철학의 맨 뒷부분은 무엇이면 이걸 쓰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십니다.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서양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우주론의 개요를 살펴보고 사소한 비판을 가하여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우주론이란 우주의 생선 변화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서양 철학의 우주론에서 고철하에 본 바에 의하면 그의 논설의 정부는 별도로 하고라도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겨우 우주 변화의 인과적이냐 그렇지 않은 목적적이냐 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변화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